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여름 휴가를 7월 말에서 8월 초에 많이들 가시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좀 쉬어가는 타임 건강 잘 지키시면서 꾸준하게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덥죠? 날씨도 덥고 비가 막 갑자기 불쑥불쑥 오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 맞나? 동남아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항상 다니시고요. 오늘도 가치 투자 함께 이어나가 주셔서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가의 차트를 보니까 이제 슬슬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폭등장 2부가 점점 예열되고 있다,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의 그 슈퍼 사이클에서 최고점이 200K까지 갈지 250K, 280K, 300K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만의 투자 전략, 분할 매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 어느 정도 가격에 나는 조금씩 탐욕을 절제하면서 현금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일환으로 현재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그 16년도, 17년도의 사이클과 2024년도, 2025년도의 사이클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축적의 단계를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쪼록 올해부터는 이제 ETF가 완전히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장, 2020년도, 2021년도가 아닌 그 16년도, 17년도에 엄청난 상승장이 다시 한번 불어닥칠 것이라고 좀 사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패턴만 보더라도 한 번에 골짜기를 형성해줬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내년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리스크를 좀 대비하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에 어느 정도의 한 번에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 두 개의 봉오리가 동일할지 혹은 조금 더 차이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올해와 내년 우리가 시드머니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렇게 말하죠.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꾸준히 고래가 축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모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좀 더 가면 2분기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의 현금화 전략을 반드시 세우면서 본인의 자산 증식을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가 좀 잡혔더라고요.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이 SEC의 비공개 회의에서 꼭 리플에 대한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쩌면 바이낸스의 소송, 크라켄의 소송, 코인베이스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그들끼리의 작당 모일 수도 있고 정말로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그들이 눌러왔던 시기의 저울질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리플의 가격이 혼자만 좀 청개구리처럼 움직이잖아요. 아무쪼록 어느 순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하시면서 꾸준히 본인의 목표 수량을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2025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또한 리플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내년 연말까지는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동어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2025년이 정말로 큰 슈퍼 불장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보여줄 것 바로 리플의 XRP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겠죠. 7년 이상 동안 그 가격을 눌러왔기 때문에 소송의 종말이 다가오게 된다면 큰 파급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불장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는 또 전쟁의 마무리,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큰 매크로 이슈에 대한 호재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과 대화를 좀 나눴을 때 뭔가 지금 현재 닷컴 버블의 초기 증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무슨 닷컴으로 끝나는 회사만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이제 반드시 암호화폐, 크립토 쪽에서도 엄청난 큰 인기 상승, 그 제도권 편입이 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곧 버블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여기 나오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이런 친구들은 그 버블이 꺼진다라고 해도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에서, 디지털 혁명의 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유틸리티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의 채택을 받은 코인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에 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조금 더 장기 투자,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자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위터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도 과거에는 센트 단위, 동전 가격일 때가 또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거의 지금 5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센트 단위일 때 몇백 원, 몇천 원 했을 때 가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이더리움 또한 이미 큰 가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초기부터 투자하지 못했다라면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달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는 기회의 순간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 것이라는 것,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리플 XRP에 집중하는 것 보기 좋고요. 꾸준하게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내가 왜 리플에 투자하는 걸까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확신에 찼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그 재정 상황에 맞게 이자 들어가는 돈 아니고 그냥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 병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이 대선 주자들, 일단 크립토 프레지던트로 여겨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이미 선두 주자를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민주당 의원인 그 해리스 또한 가상자산 표심 잡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미국의 성인 인구 중 20%의 인구가 벌써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성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느 정도 크립토를 받아들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해리스 또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와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암호화폐 최대 미국의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만났고요. USDC를 찍어내는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죠. 서클을 만났고요. 역시나 블록체인 결제 회사 가치에 이동을 하는 회사 어디죠? 리플을 만나면서 조금씩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는 거. 왜 이 해리스 캠프가 리플을 만났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핏 21 법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눌러왔던 리플을 필두로 한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이 마이클 세일러가 나오면서 자국 화폐로 비트코인을 첫 번째 사는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도 트럼프를 필두로 한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단위로 매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쩌면 마이클 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기회의 순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9월서부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었죠.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많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수많은 부채를 실제로 상환하면서 엄청난 재정난을 한 번에 해결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기사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5년간 국내 총 생산량이죠. GDP가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나라 전체가 급부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역시나 한 번 더 이 전환사채를 또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했죠. 이미 그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역시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 거의 기업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매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22만 개가 넘는 수량을 벌써 매집했다라는 거. 그 밑에 미국을 필두로 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지금 17,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보다 10배 이상 벌써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약 4위 정도 위치해 있고요. 11,0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약 9,0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5위권 위쪽으로 있네요. 모두 다 미국 회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그 뒷배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블랙록을 필두로 한 그 금융 마피아 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단행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 세계를 멈춘 클라우드 대란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탈중앙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있다. 이제 슬슬 기존의 서버, 기존의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여기에 블록체인이 탑재된 탈중앙화 분산형 스토리지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있는 것 바로 이 파일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파일코인 하면서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그들은 과거부터 POS라고 하는 Proof of Storage 방식을 채택하면서 탈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 그들이 채택한 하나의 규격이 있었죠. 바로 이 탈중앙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IPFS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스토리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블록체인이 결합된 저장소 플랫폼이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블록체인의 시대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의 개념, 송두리째 바뀌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라는 거, 미래에는 우주까지 이게 배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을 투자하면서 섹터별 대장 코인으로 저장소 섹터, 이 파일 코인 또한 집중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케일의 이 파일 코인 트러스트의 가격이 거의 10만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왜 그 기관들은 지금 현재 한화로 했을 땐 6,000원, 7,000원도 안 하는 이 파일 코인을 10만 원 넘게 주고 사고 있는지 우리는 병렬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이제 슬슬 비트코인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금융사업을 시작한다?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라는 이런 기사화가 되면서 전통금융 그 트레드파이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결합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관들의 움직임이겠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완전한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요. 이제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 리플 또한 반드시 ETF 상품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단일 종목뿐만 아니라 그들끼리의 묶음 상품, 펀드 종목 또한 다양하게 나오면서 전통금융에 대한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창구의 역할, 또한 국가들은 여기서 새로운 세금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연준이 금리 인하 슬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9월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9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0.5% 정도 빅스텝의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CME 페드워치를 봤을 때 7월 31일 날 있는 연준의 FOMC 회의, 일단은 동결이 한번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9월달에 있는 FOMC 회의,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8일 날 있고요. 금리가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최소 5%에서 5.25% 정도는 충분히 내려갈 확률이 현저히 높아 보이고요. 어쩌면 25bp
100bp가 아닌 50bp까지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11월 5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혹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아니면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해서 실물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실물 경제는 폭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이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로봇 산업, 인공지능 산업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이 센티멘트에서도 16개월 만에 최고 강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크립토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롱숏 비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전문 트레이더들 또한 이제 슬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배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단타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사이클 투자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코인파는 그 세력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서 돈 벌기에는 너무나 힘든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리플사의 ODL 서비스죠. XRP 기반 온 디맨드 리퀴디티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80개국 넘게 뿌리를 내렸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실질적으로 송금이 일어날 때 XRP가 소각된다라는 부분, 전체 유통량은 1000억 개로 고정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수조 달러를 장악하는 XRP의 유틸리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화 토큰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는 도래할 것입니다. 금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리플 XRP 투자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